자, 이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럼 문제가 똑같은 거니까. 자, 외화 자산 부채 내역에 부채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고 발생 시 환율, 단기 회사 적용 환율, 단기 말 장부 금액, 이 금액 하면 얘가 나왔겠지. 그리고 기말 매매 기준율이 이거고. 자, 그럼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평가 방법으로 3년도 정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 계산 시 임의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화 평가 차손익을 인식하였다. 과거에 발생한 환율 조정 차는 개정은 없다. 그럼 얘는 부채 하나만 있네요. 그럼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로 가서 부채만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먼저 외화 종류는 US 달러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F2번 없죠. 그래서 그냥 USD 아니면 US 달러. 저는 문제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써요. 자, 그럼 외화 금액은 5만 달러고, 자, 그럼 우리 장부에 적용되어 있는 발생 시 장부 금액이 5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달러당 1,000원이네. 이 정도 산수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평가 금액은 얼마로 써야 됐죠? 그렇죠. 세법은 무조건 기말 매매 기준율이나 기준 환율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적혀 있어야 되죠. 그러면 500만 원이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데 지금 회사는 250만 원 손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안 써도 보이잖아. 이걸로 평가했으니까 부채가 250만 원 늘었다고 해서 250만 원 평가 손실을 인식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얘 먼저 조정을 하면, 자, 얘는 지금 250만 원 더 손해야라는 거죠. 그래서 차감 조정에, 자, 얘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250만 원 유보 발생. 너 이만큼 더 손해야. 송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만이 아니고 이제 입력했으면, 잠시만요. 여기 와서 회사는 마이너스 250만 원. 얘도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 자, 또 다음으로 갑시다.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시험 때도 그 세무사 시험처럼 자세히 안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만 기장된 내용 가지고 조정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가서 먼저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를 하는데, 자,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러오는데 만약 다른 계정 과목 이야기하면 아래에 더 만들어서 불러오면 돼요. 자, 그럼 자, 얘네들 먼저 불러오고, 자, 그리고 이제 송금불사님만 표현만 할게요. 자, 본사 건물의 취득세에 대해서 적혀 있네요. 자, 본사 건물 취득세는 일단 송금불산입인데 조정은 하나요? 아니죠. 건물이죠. 자, 그리고 인지세는 문제없고, 자동차세 문제없고, 면허세 문제없고, 불법 주차 과태료
벌금이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 되고, 자동차세 문제 없고, 재산세 문제 없고, 자동차세 문제 없고, 재산세 문제 없고, 면허세 문제 없고, 법인 균등분 주민세 문제 없고, 폐수 배출 부담금 벌금이죠. 산재보험료는 가산금은 송금 불산이, 연체료는 이자니까 송금 인정, 자동차세 문제 없고, 상공회의소 회비도 문제 없죠. 자, 그럼 자, 이 5개가 있지만 이 5개 중에서 우리는 전부 다 조정하지 않을 거고, 지금 이 4개만 할 거죠. 그런데 자, 우리 시험 때 보면 세무사의 시험은 이런 애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조정 안 하는데 송금불산입이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얘가 어쩌다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도 안 했고, 근데 의미는 없죠. 지금 비용 뭐 인정한다 안 한다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답안지 보면 안 적혀 있어요. 당연히 조정은 뭐 어떻게 우리는 다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답의 그림이었어요. 자, 그럼 이 4개만 조정을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잠시만요. 다 보면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 다 기타 사회 유출이네. 자, 그럼 학교 등록 가서, 자, 먼저 불법 주차 과태료 금액 5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32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폐수 배출 부담금 32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산재보험료 가산금,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네요. 자, 이제 성급비용 명세서가 있네요. 자, 성급비용 명세서가 시험에 나올 때는 기존에 설정 안 되어 있는 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잘 나와요. 자, 그럼 성급비용 내용을 보면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수수료가 있죠. 그럼 회계상 성급비용 계산 금액은 장부를 조회하기로 나 항상 장부 조회시켜요. 금액 안 말해줘요. 자, 그리고 구분 등록에 수수료 비용을 성급수수료,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등록하시오. 각 건별로 소득금액 조정할 계표에 처분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럼 먼저 성급비용 명세서로 가서, 자, 여기에 구분 등록을 클릭하고, 여기 구분 등록. 자, 그리고 하라고 한 게 선급수수료, 그리고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하라고 했죠. 지금 얘를 하면 여기 보기에 지금 얘가 바로 안 떴는데, 하나 하고 나면 뜰 건데, 다시 들어가면 4개 뜨죠. 자, 그럼 우리 먼저 얘 한 번만 볼게요. 자, 원장 조회를 해서
성급 비용이다라고 처리한 1년치를 보면 지금 1년치의 성급 비용만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월 31일 날 한 게 하나 있네요. 보면 800번대 보험료죠. 정말 저교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알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공장, 한 개는 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얘도 지금 800번대 보험료니까 6월 6일자 그거죠. 6월 6일자. 자, 제가 지금 얘 미리 보러 온 이유가 입력하다가 창이 뜨니까 그게 바로 쓰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확인했으니까 자, 첫 번째 2월 6일 성급보험료, 화재보험료, 공장거, 거래처는 대한 없네요. 자, 지금 대한화재보험 기간은 2020년 2월 6일부터 2020년 2월 6일 지급액은 50만 원. 회사 계상액은 없고. 다음 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본사, 삼성화재보험 2020년 6월 6일부터 2020년 6월 6일 120만 원이고 지금 이 금액 딱 우리 성급 비용으로 계산한 거네요. 자, 그리고 4번 성급 수수료, 본사, 한국 컨설팅 20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9일 300만 원, 회사 계상액은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둘만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합계 등록에 가서 자, 얘는 성급 보험료 하나밖에 없으니까 5408원. 얘는 유보 발생이고 송금불산이 성급 보험료 유보다. 다음 성급 수수료 240만 6,593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이 성급 수수료 유보다. 이렇게 하면 예, 끝났죠. 이 보험료가 날짜 추구하는 게 지금 6일부터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 구분등록 보면 보험료에 초일 산입, 말일 산입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건설 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로 가서 자, 공장 건물 신축 공사가 있는데 준공일은 10월 18일 총공사 대금 2억 중에서 한국은행에 10월 19일 날 1억 2천만 원을 빌렸고 단기 이자 지출액이 120만 원이고 차입 이자율이 5%에 73일. 당 법인은 건설자금 이자에 대하여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결산을 종료하였다. 그럼 비용 아니야라고 할 거죠. 자, 그럼 예, 금액 봤으니까 자, 여기가 먼저 건설자산명은 공장 건물 건설 신축 공사고 대출 기간은 한국은행이다. 차입일은 2020년 10월 19일 1억 2천만 원을 빌렸고 5%죠. 준공은 2022년 10월 18일 날 73일이고
그럼 얘를 1억 2천만 원에 5%고 그리고 73일 나누기 365 하면 딱 120으로 숫자를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120만 원을 문제에서 어떻게 주든 간에 계산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이자율 곱해서 이 날짜만큼만 계산한 거죠. 계산해서 이 값이 120만 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기 지급이자가 문제에서 120만 원이죠. 이 위치가 일시예금 이자 수익 차감하는 위치. 자, 그럼 만약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건설자금 계산 대상이 지금 120만 원인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완공이 22년도고 그리고 전부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회사 계상액이 없죠. 그럼 여기에 12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비용 처리했다는 건 여기 한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끝났으니까 자 얘도 없죠. 그래서 나와? 그래요? 난 한 번도 안 눌러봤어. 그렇네. F8번 누르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합시다. 자, 그러면 건설 자금 이자 120만 원. 자, 얘는 유보 발생. 송금불산입 건설 자금 이자 유보다.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라고 적혀있죠. 우리 K랩에 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길게 적은 거를 얘는 깔끔하게 서식에서도 그냥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자, 업무무관 자산이 토지고 2015년에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거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자 비용 현황의 7%는 채권자 알 수 없는 이자 비용. 그럼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죠. 원칙인수 안 했대요. 자, 6% 문제 없고 5%는 24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건설 중인 공장 건물에 대한 차입금 이자다. 지금 얘 10월 18일 보니까 앞면 있는 애죠. 우리 이 앞에 K랩 책하고 순서를 반대로 해놓은 거죠. 그때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저기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안 했고 얘는 거기서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자료일은 뭐 재무상태표 반영되어 있고 자산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손익계산서되어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값을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한다. 어제 우리 작성했었나 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와서 먼저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에서 1월 1일 정기 2월 1억 원이고 다음 가지급금 가수금은 여기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입력한 게 있으면 불러와지겠죠. 얘 두 개는 상기하는 건 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불러와야 되겠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 상기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 정보는 없으니까 갑지로 가서 이제 이자율 세 개를 다 쓰는데 7% 56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6% 720만 원은 문제 없고 5%
240만 원 중에서 건설자금 이자는 12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얘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리할 거고,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죠. 얘는 이미 했고 우리가 유보로. 자, 그럼 합계 등록에 가서 먼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해서 560만 원 4번 상여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상여. 다음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757만 2,176원 기타 사회 유출. 송금불산입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저장하고 이제 기부금 조정명세서가 있네요. 기부금. 그러면 기부금 지출 내역은 계정별 원장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 그리고 7월 23일자 수재민 도키 성금 지출액 중 300만 원은 1월 31일 만기 약속 어음으로 기부한 것이다. 어음 기부 있다는 거죠. 블록에 하면 금액하고 다 나와 있는 거고 문제부터 본 거예요. 자, 기부금에 대한 1월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가 1,500인데 300만 원은 공제를 받았네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서, 자, 기부금 명세서부터 들어가서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하고, 그럼 우리 기부금에서 국립대학교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이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얘는 시험 때는 이런 표현 이딴 식으로 할 뻔했네.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불이어떻게 성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적혀 있죠. 이건 우리 그 전문 모금 기관이에요. 전문 모금 기관의 사회복지 전문 모금 기관은 제가 법정이라고 했었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사람들 현혹시키는 행동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얘는 그래서 법정이고, 유니셰프는 지정이고, 대표이사 동창회는 기타, 방위 상금은 법정, 수재민 돕기에서 1,000만 원 나눠놨네. 그죠? 얘는 법정, 얘는 기타. 이 엄기부 300만 원을 빼놓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린 여기에서 조정 2개 할 거예요. 자, 2개 조정하면 합계 등록에 가서 대표이사 동창회비 금액 800만 원. 자, 예, 기타 사회 유출로 하세요. 좀 우리 이 책 보면 또 상여라고 뒤에 다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나중에 혼자서 세무사회하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타 사회 유출해두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싸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엄기부 300만 원 유보 발생. 자, 하셨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소득금액 계산 내역 조회 하기 전에 지금 조정했던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소득금액계가 바뀌어요. 그죠? 지금 여기 불러오기 할 때 파란색 돼 있던 얘가 불러오면 바뀌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지금 그 금액으로 바뀐 상태니까 저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정보 특별하게 준 게 없죠. 그러면 불러오기 해야 방금 조정했던 게 반영된 값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결손금에 관련된 거는 없죠. 없으니까 그러면 기부금 2월 공제 아래쪽에 와서 자, 기부금이 2018년 지정 기부금이 1,500만 원, 그런데 300만 원 공제가 됐대요. 그럼 지정 기부금은 여기 15번 확인해 보니까 1,200만 원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200만 원 이번에 전부 다 공제를 받았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제 얘도 끝이죠. 자, 다음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문제라고 125페이지에 내뒀는데 자, 단기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계산서상 법인세 등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 이거 했죠? 근데 시험에서 나오면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잖아 금액을. 안 알려주면 시험에 그렇게 적혀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손익계산서 가서 그냥 합계 등록만 눌러도 얘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우리 처음 할 때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시험 때도 금액 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럼 지방소득세하고 포함되어 있다는데 회계상의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포함이잖아. 우리 곱하기 1.1.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포함된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참 가야 돼요. 자, 일단 141페이지를 가보세요. 사이에 내용만 있지 문제 없어요. 자, 이거 안 할 거예요. 노가다예요. 안 할 건데 어떤 건지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득 구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산 조정, 차감 조정한 것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분이다, 개별분이다 이렇게 설정해 둔 거 다 맞추는 거예요. 차감 조정. 그럼 이걸 맞춰서 값이 나온 걸 가지고 감면이 적용되도록 이제 감면되는 걸 집어넣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득 구분 가지고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산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회사에서 할 일이 없는 서식이니까 시험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심할 때 있죠. 집에서 시험 끝나고 심심할 때 한번 해보면 짜증이 날 거예요. 시험 전에 짜증나면 안 되잖아.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 생활이든 세무 사무실이든 이걸 만질 일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만지면 내가 많은 시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공제 감면세액에 대해서 방금 그거 작성하면 불러와지는 거예요. 방금 작성을 하면 자동 불러와지는 건데 여러분들 작성 안 할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신생회사 아니면 다 들어가 있어요. 관련되는 게. 자, 그럼 이제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152페이지 자, 150페이지 당해 사업연도 공제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인건비 1번과 연구용 재료비는 경상연구개발비 판관비 개정 과목으로 기장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 기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자,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모두 당사 연구소에 지출된 것이며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와 연구전담부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이며 3년도별 지출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얘 올해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전부 다 경상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에 가서, 자, 계정 과목은 경상연구개발비, 인건비는 1,000만 원이고 재료비는 2천만 원이다. 자, 다음 증가 발생액 쪽에 가서 19년도는 2,500만 원, 18년도는 2천만 원, 17년도는 1,500, 16년도는 아니네 2,700, 16년도는 1,500. 자, 그럼 이제 작성이 끝났죠.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좀 문제에서도 세액공제 조정 명세에서 3번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3번 클릭해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여기 750만 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래 단기 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 클릭해서 F2번 누르면 세전세 적용 제외에 750만 원 있고, 얘를 선택해주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다 인식을 했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 자, 다음 지금 방금 그래 했던 거 3번까지 하라고 해놓고선 그림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자, 다음 159페이지로 가서 자, 법인 조정의 위 세액 공제와 감면 사례를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세전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전세로 인한 배제 금액과 적용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적용 제외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그럼 세전세 적용 대상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먼저 법인세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서 한번 새로 불러오기 하면 방금 입력한 거 다 들어와 있죠. 방금 우리 입력했던 거 다 들어온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 되었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고, 근데 만약에 시험 때에 얘가 나왔을 때 여기는 그 AT 시험은 불러오기를 하니까 여기 값이나 불러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할 때 지우고 저장하세요. 그래야 세전세 조정 계산서 보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얘 클릭하고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제 금액이 나왔죠. 새로 불러오기 여기서 저장하고 세전세 조정 계산서 가서 우리 세액 감면이 1,163,838원이다. 뭐야, 다 받으면 되네. 그죠? 조정감 안 떴잖아. 그럼 이대로 다 받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뭐 신경 쓸 것 없이 방금 세액 1,163,838원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자, 지금
방금 걔하더라고 안 불러와진 게 지금 방금 여기에 안 불러와졌죠? 안 불러 원래 방금 입력했잖아 우리. 근데 안 불러와진 게 학계표 저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계표까지 가는 게 마지막 총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학계표에 넣어줘야 불러오게 하면 불러와지는 건데 그럼 원래 가면색하고 다 넣었으면 여기 학계표에도 여기가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전에 최저한세를 계산을 하고 그럼 조정해 놓고 학계표 다시 불러와서 저장해야 여기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여기 750만 원 계획 안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 학계표 한다고 적혀 있죠. 그죠? 학계표는 방금 그 금액들인데 자, 법인 조정에 가면 공제 감면세액 학계표라고 있죠. 얘를 클릭해서 그냥 새로 불러오기를 하는데 지금 750만 원은 들어와 있죠. 근데 방금 우리 했던 감면이 무슨 감면이었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있죠. 그걸 감면 그 세액 공제 2번 탭에 입력하면 여기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 들어와서 감면세액 전부 다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야지 정상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불러오면 지금 얘도 새로 불러와지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와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제출하는 거라 그랬잖아 학계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런 행동 안 해요. 자, 원천징수도 있나 봐요. 그럼 원천징수도 한 번에 하고 불러오라 그러지 왜 들어갔다 나왔다 시키지. 여러분도 제 마음 아시겠죠? 얘 해놓고 저장해 놓으면 불러오면 얘도 들어올 거잖아. 얘 열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자, 한 후에 확인 기본값이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 끝났고 특별한 거 유효가 조건 없으니까 자 다음 또 가봅시다. 가산세 자 166페이지에 법인 조정 당해 사업연도 중 일반 과세 사업 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 매입에 대한 증빙을 분석한 결과 3만원 초과 매입액 중 일반 영수증 수취한 금액은 110만원, 접대비 해당 금액은 제외한 금액임. 자,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황금식당에서 직원 회식하고 영수증 받았어요. 50만원을. 그리고 소모품비를 공장에 사용할 소모품 자재 구입하고 영수증 수취했대요. 그럼 전부 다 잘못했네. 그럼 110만원만큼 가산세 계산서에 가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지출증빙 서류에 110만원이라고 쓰고 그러면 2% 해서 나오니까 저장하면 얘도 끝났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지금 제가 다시 새로 불러오기를 했는데 지금 원천납부세액하고 가산세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 중간연합세액 신고서를 본다고 해서 얘가 아니죠. 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장부를 조회를 해봐야 돼요. 시험에서도 장부 조회시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조교에다가 잘 적어놔서 몇 개 없어서 중간연합세액이 눈에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다른 서식의 원장 조회로 들어가던데
굳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그냥 여기 장부 중에 개념별 원장 들어가는 게 그거니까 저는 엔터 쳐서 지금 우리 산납세금이라고 처리한 거죠. 그럼 산납세금 처리한 거 보면 여기에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자 소득에 대한 건 법인세만 산납세금이라서 얘가 들어왔죠. 그러면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4천만 원 있죠. 그래서 생각처럼 많이 없고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장부 조회해서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분납에다가 50번에다가 클릭하면 창이 뜨면서 분납색이 위에 보여요. 그죠? 그러면 얘 써주면 돼요. 분납 시험 때도 시켜요, 많이. 근데 더 보기 좋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그럼 마지막 아직 모르네. 자적을표도 안 했네. 자,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는데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냥 여는 거예요. 작성하시오. 열면 되는 거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자, 여기 거 볼게요. 우리 지금 거의 다 입력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용해서 쓰면 정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잔액이라는 건 기초잔액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기초에다가 얘 써주면 되고,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또 얘도 재무회계 기장 자료를 조회서 작성하는 거고, 그죠? 재무회계 거. 자,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예요. 자, 계산서고 손익계산서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가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 플러스로 이 차이 금액만큼 플러스로 갑지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아래.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써주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로 가서 자, 세로 블록이 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잘 맞춰서 썼어요. 그죠? 같은 글자까지 써가면서 맞춰 썼잖아. 그럼 지금 우리 비품 에어컨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는데 이건가 봐요. 맞죠? 그러면 얘는 200만 원이 기초였고,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는 여기 기초가 6천만 원이 있었고, 퇴직연금은 2천만 원이 있네요. 송금 산입이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 대손충당금은 얘죠. 2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기초 쓰는 거였죠. 그럼 적혀 있는 표현에서 가산 조정으로 들어온 건 플러스로 썼고 차감 조정으로 온 거는 마이너스로 쓴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갑지로 가면 지금 방금 그 값 똑같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 거 쓸 건데, 자, 재무상태표 조회해 보면 기말용이 나와 있죠. 얘도 그냥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식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얘가 이번 기말 거예요. 단기말. 얘가 단기말 거기 때문에 기초값을 보고 다시 수정을 잡아야 되니까 피곤한 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좀 조회를 해 볼게요. 자, 회계로 가서 재무상태표에 엔터 치면 화면 아래에 얘 똑같죠? 얘 똑같죠? 그럼 차이는 얘네요. 얘가
이 금액이고, 아이고. 그럼 이 금액만큼 증가한 게 이익잉여금만 증가한 거죠. 그러면 얘가 이 금액이었고 증가한 게 얼마였죠? 나 그새 까먹었다. 자, 이 금액이면 1차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자, 우리가 보면 차액을 줬죠. 문제에서.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차액을 줬죠.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 차액을 보고 그냥 써주면 돼요. 이 금액만큼 올랐으니까. 그죠? 자, 금액 33002 차이 맞죠? 954 그리고 3300295 아이고 여기다 쓰고 있어. 그리고 3300295 쓰면 돼요. 지금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던 게 이 숫자가 틀려서 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데이터 값인가 보지. 지금 그래서 조금 엉뚱한 숫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얘가 이거라는 게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얘 차이만큼 손익계산서 걸 이거 만들어 주는 거니까 차이만큼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끝났어요.